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세 가지 주요 이슈 위주로 외신들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CPI 관련된 기사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이고요. Consumer prices rose 8.5% in July, less than expected as inflation pressures ease a bit. 네, CPI와 관련해서 시장의 예상치까지 하회하는 이번에 7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막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지수는 전년 대비 8.5% 증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8.7%를 하회했고요. 또 전월 기록인 9.1%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CPI 지수가 진정세를 나타난 데는 에너지 가격이 원인으로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4.6% 떨어졌고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7.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9% 상승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는 휴식을 취했지만 식료품점에서는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CPI가 전월보다 크게 떨어졌고 또 시장의 예상치까지 하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 연준에서도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기준금리 예측 프로그램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달 자이언트 스텝인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하루 전만 하더라도 68%로 점쳤지만 이번에 CPI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 가능성이 37.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요. 뉴욕의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한 채로 마감했는데 분위기가 좋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분위기 어떻게 나올지 체크 포인트로 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China's central bank warns of inflation risks as CPI climbs. 네, 중국에서도 CPI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기사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회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의 과도한 유동성이 흐르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약 5.5%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겠다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말에 열린 회의에서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당분간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을 취하면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존 조치를 통해 경제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 쪽에서는 중국의 소비 회복이 가계소득 부진과 대차대조표 훼손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치솟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서비스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는데요. 하반기 중 몇 달 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에 도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3%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시장의 완화 정책 지원을 아끼지는 않겠지만 다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동성이 또 너무 많이 흘러들이지는 않게끔 잘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또 중국 경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도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요. 다음 외신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요 외신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lon Musk sells 7.92 million Tesla shares worth $688 billion. 네, 이번에 테슬라와 포드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이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포드 역시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이 개별 이슈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테슬라부터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앞서 추가 지분 매각은 없다고 밝힌 지 넉 달 만에 하나로 약 9조 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약 9조 239억 원어치의 테슬라 지분 79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테슬라 주식 11조 원어치를 팔면서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매각에 나선 겁니다. 머스크는 지난 10개월간 320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머스크의 연이은 주식 매각 배경에는 트위터 인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놓고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경우에 대비해서 테슬라 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소송의 질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에 빠르면 올해부터 또 세미트럭 인도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슈까지 전해왔는데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500마일 세미트럭이 공개된 지 5년 만인 올해에 인도가 드디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주식 매각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인도설이 두 가지 핵심 뉴스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포드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 이슈 체크해 보시면 포드 쪽에서도 이번에 배터리 관련한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짐 팔리 포드 CEO는 당분간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료에 따른 부담감이 원인이었고요. 포드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 전기차 이야기를 할 때 배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배터리 가격은 전기차 값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올해 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팔리 CEO는 앞으로도 이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 원료에 따른 부담감이 원인이었는데요.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가격이 당분간은 크게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이 배터리의 가격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 원료 가격이 뛰게 되면서 전기차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건데 포드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장기 플랜을 세우겠다고 밝힌 만큼 이 배터리에 따른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